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영국이 22일 러북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장관은 지금의 지정학적인 상황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서로 연계된 점을 보여준다는 데 공감하고 동북아와 중동, 우크라이나 등의 지역 국제 정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분석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조만간 산업통상 에너지를 아우르는 신산업 정책을 낼 예정입니다. 미국 대선과 중동 정세의 불안 등 급변하는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경제 분석까지 더해 신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기업의 차환 목적의 회사채 발행과 금융채 발행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회사채 잔액은 672조 9,873억 원으로 전월보다 11조 7,019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 회사채는 신규 발행이 만기 도래 금액을 밑돌면서 순상환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위탁을 맡기고 그 대가로 위탁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5년간 2천억 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부 위탁 투자는 공단 직접 투자보다 성과가 저조한 데다가 기금 고갈을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서는 공단의 자체적인 투자 운용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직접 운용이 위탁 운용의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꾸준히 상회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한숨이 나오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트럼프발 우려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인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디커플링 해왔던 현상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요즘 시장을 사람들은 욕심을 줄여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시장을 기회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포감이 만연한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기회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다양한 인사이트들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후장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관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의 흐름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일제히 하락합니다. 현재도 1%가량,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2% 넘는 낙폭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일중으로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수 모두 다 장 출발이 오히려 고점을 나타냈습니다. 탄력을 잃어갔고요. 그 탄력세가 여전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의 수급이 포착이 되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여전하고요. 이 증시에서 또 주목받는 섹터군들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정강 후약의 형태로 현재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12시 15분을 기점으로 그 탄력이 더욱더 둔화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상승했었던 섹터에 관한 수급들도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39%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셔야겠죠.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은요. 역시나 외인가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기간이 2천억 원 넘게 덜어내고요. 외국인 역시도 어제 대비해서도 2,700억 원의 매도 물량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개인은 5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좋은 선별력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 역시도 개인만 나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3천억 원 넘게 일부 테마주를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2차전지 관련주에 관한 저가 매수세도 조금은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현재 1,200억 원 그리고 1,7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흐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는 모두 다 파란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그 탄력도 좀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듯 했는데 장 마감 이후의 집계를 살펴보니까 여전히 매도로 일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시장에서도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엔솔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큽니다. 이 트럼프발에 관한 악재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보조금에 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탄력을 잃게 하지 않았나라는 해석들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은 좀 안타까운 흐름입니다. 아시아 제약사와 함께 최대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주가의 탄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제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융주에 관한 시선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과요. 이제는 고점 부담감이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는요,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오늘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여전히 하락세가 많은 종목들이 보입니다. 리가캠바이오만 그래도 장중에 신고가를 달성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한데요. 그래도 역시나 상승 탄력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도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에 관한 시장의 모멘텀도 시급해 보이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은 여전히 또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3천당 제약만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고요. 클래시스는 어제는 그래도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굉장히 크게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 넘게 빠지고 있고요. 엔캠도 어제 시장에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됐는데 그러한 상승불들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4% 넘게 하락합니다. 리노공업과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관한 전망들도 최근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2% 넘게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많은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관한 진단이 시급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후장까지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관해서 또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들어볼까요?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최근에 이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고요. 맞아요. 일부 올라가는 압축된 종목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종목을 또 따라잡기도 애매한 애매해요. 구간에서 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 제가 오랜 시간 이 시장에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어려운 장은 손에 꼽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어렵지만 네. 충분히 시장은 상승으로의 전환을 할 만한 시기의 분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우리 앵커는 왜 국내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뭐 일본 시장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중국 시장도 최근 뭐 조정을 받긴 했지만 최근에 상승에 대한 일부 조정의 과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왜 유독 이렇게 못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언제쯤이면 글로벌 동조화 현상으로의 시장이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지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러프하게 느낌적으로요? 느낌적으로요? 네.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볼 때 환율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전쟁 리스크들도 좀 최근에 부각을 받으면서 한국 시장에 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항상 똑같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이제 자금을 집행하고 투자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금리나 환율을 많이 연동해서 시장 판단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 금리와 환율을 판단할 때 대부분 이 자본의 이동을 금리와 환율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리는 보편적으로 경제 상황의 동향을 판단하는 지표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을 판단해서 돈을 뺄 거냐, 넣을 거냐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예시로 한번 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앵커가 이제 일본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지금 100엔당 9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일본의 여러 가지 전반의 흐름이 변화하면서 한 2달 뒤에는 한 7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아. 100엔당. 그러면 이번 달에 일본 여행을 추진하겠습니까? 난 900원이라도 일본 여행 가겠다. 또는 2달만 기다리면 700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나는 2달 기다렸다 일본 여행을 가겠다. 어느 선택지를 기다렸다 가겠죠. 당연하죠. 네. 싸게 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으로 네. 이제 환율과 연동된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의 흐름들은 뭐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외국인 관점으로 내가 한번 판단을 해서 국내 환율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대북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리스크도 있고 또 뭐 트럼프 이슈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당분간 상승 흐름이 좀 더 진행될 것으로 분위기적으로 판단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를 할까요? 나중에 투자를 할까요? 나중에 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300원의 환율인데 1,5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1달러를 가지고 환율을 이제 환전을 해서 1,300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면 1,500원의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1달러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시점을 미루는 관점으로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환율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개념 정리를 조금 하셨고요. 네. 최근 상황 하에서 국내 환율의 민감도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1,380원이나 1,390원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리 주변 국가 간의 환율 동향과 한국 시장이 이 글로벌 한국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달러 지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한 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이 106 지수였습니다. 106 지수. 네. 그게 한 6, 7, 8월 이때쯤에 찍어졌던 그 지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엔캐리 자금이 이탈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는 전반에 지난 8월 장에서의 글로벌 주식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106에서 100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반등을 주고 있죠.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맞아요. 10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 하락분의 한 반절 정도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엔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6, 7, 8월 정도 선에서 162엔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의 글로벌 요인으로 인해서 140엔까지 내려갔어요. 그런 뒤에 지금 현재는 150엔. 그러니까 하락분의 반절 정도 상쇄되는 반등의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위안화 보겠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 동시점에서 6.2, 6.3 위안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6 위안까지 내려갔거든요. 지금 6.1 위안입니다. 가장 강하죠. 네. 그렇다면 통화 시장에서의 가장 강한 위안화의 흐름을 보이는 중국 시장이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다는 걸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한 발 더 네. 나간 네. 해석을 할 수 있을 네. 거고요. 국내 원화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달러, 엔, 위안화 상황의 흐름들을 말씀드리면서 대략적으로 하락분의 50% 정도의 상쇄하는 반등치를 보여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 수준에서의 상황입니다. 원은 최근에서의 고점이 1,380원, 1,390원 뭐 요 근처입니다. 정확히는 1,385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저만의 글로벌리 위기 상황 하에서 1,300원까지 쭉 밀렸어요. 뭐 동반해서 밀렸기 때문에 맞아요. 전체 모든 시장에서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상황 하에서의 원화는 얼마 정도 할까요? 1,380원을 80원 오늘장 돌파했었죠, 장중에. 네, 시작했어요. 네, 갭 쌍승했습니다. 쌍승했어요. 그러면 전 고점 수준까지 원화가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의 움직임이 돈의 경로를 판단하는 중요한 그 결정적 요인이 된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또 큰 돈들. 우리는 이제
크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할 때는 변동성을 좋아합니다. 상한가 기록하거나 장중에 오르내림이 심할 때 주식에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변동성을 선호하는 반면이 선호하는 편이 있는가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큰 자산 몇 조, 몇십 조, 몇천억을 운용하는 이런 큰 자산들은 변동성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예측 가능한 시장이어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예측 불가능 영역의 시장에서 돈을 뺍니다.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이죠. 환율의 상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 추세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해외 투자자 관점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현재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일부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의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아직까지의 흐름에서 전환하지 못하고 동조하지 못하고 흐름이 계속해서 장 초반 일부 상승 보였다가 되밀리는 어제도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서 흐름의 마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의 흐름이 언제 끝나느냐? 이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이 어느 시점에서 이게 전환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측면으로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지금 환율의 요인으로서의 가장 크게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 트럼프. 우세.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장벽을 치고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기업에게 대해서 법인세를 인하해주기 때문에 보호무역 정책이고 돈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집중화되는 현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지율 면에서 좀 높아지는 과정에서 달러 강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내 원화가 또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동향 지표가 지난주에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뭐 실업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취업자 수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좋구나라고 해서 미국이 또 돈을 집중화시키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어제 금리 인하에 맞먹는 이제 그 대출 금리를 인하했어요. 근데 효과가 조금 미약했어요. 미약합니다. 네, 조금 미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위안화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중국 시장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시장에서는 냉랭하기 때문에 또 달러 강세 요인의 흐름으로 주요하게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북 관련한 지역적 리스크도 또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해결점에서의 상황이 반절될 수 있는 지점은 대선입니다. 대선이 끝나면? 네. 통상적으로 대선 전에는 이제 정책적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강한 미국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강한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언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측면에서도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4%를 넘어섰거든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3.6에서 4.2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통화 정책의 수준에 있어서 강달러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원화의 흐름들이 계속 올라가고 요 흐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지금의 정책적 흐름들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경제 상황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강한 달러가 유지된다고 해서 돈이 미국으로만 집중된다고 해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유연한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센스를 보인다든가 또 완급을 조절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의 정책과 대선 이전의 공약들은 다릅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상황들이. 그래서 11월 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네. 한 열흘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전환점 바로의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국내 주식시장이 강달러에 대한 영향도를 가장 민감하게 지금 현재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시장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대선 직전이나 직후에 상황이 변화되는 모습에서의 흐름들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연출되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지금의 현상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이후에는 시장의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바뀌는 지점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환점은 대선 이후 11월 5일 이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 우세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경우에 또 우리가 전략을 또 다르게 가져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우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죠. 맞아요. 2차 전지라든가 그렇죠. 또 약세가 방위비 나오고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좋아지고. 등등등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약간 궤적은 달리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지난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이랑 16년에 그 했었던? 저기 했었던 네. 16년도에 당선됐을 때의 시점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유사한 공약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했냐면 당선되고 나서는 확 바뀌었거든요. 오히려요. 네, 그래서 당선 전까지는 강한 제스처의 내용들을 시장에 공약이죠, 그러니까. 네, 그죠? 내놓겠지만 당선 이후에는 또 시장 친화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 뭐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친화적인 그렇죠, 내용들이고 친화적이죠. 네. 주시장의 긍정적으로 요인으로 발현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이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대북 방위비 관련 내용에서의 부정적인 이슈들, 이 내용들이 꼭그 시장에서 직격탄을 주는 영향은 아닐 것이다. 방위 분담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6년 대선에도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네요. 임기 내에 분담시키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황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꼭 국한지어서 이 내용이 부정적 이슈로의 전환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코스닥 등락률도 또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변동은 있는 거네요. 확실히 대선의 이유들이 가장 큰 거네요. 지금 시장에서. 2000년 이후에 지금 미국의 대선이 6번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6번의 상황 하에서 대선 전에는 뭐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릴 때도 있었어요. 각각의 상황마다 그렇죠, 좀 달랐어요. 달랐죠. 근데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대선 이후에는 직전 단계에서의 고점을 다 돌파하는 시장에서의 상승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6번 모두 우리가 이제 주시장은 확률의 게임이고 통계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다면 과거에 이러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그 흐름과 유사한 흐름에서의 내용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미 대선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의 흐름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대응을 하시면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약세장이고 어렵고 힘들고 저도 이런 힘든 장 정말 처음 겪어보시죠? 처음은 아닌데요. 처음은 아니신가요? 네. 아닌데 이렇게 힘듭니다. 저도. 손에 꼽는다. 네네. 그쵸? 그런데 네. 제가 판단하는 지점에서 시장 무조건 뭐 기다리면 올라간다 이런 막연한 아니지만, 내용에서의 네. 흐름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대선 전과 대선 후의 시장은 다를 것이다라는 지점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세에 관한 이야기도 좀 나누어 보고 싶어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에 관한 의지도 굉장히 표명을 하는 편인데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반면에 피해가 오는 기업도 있을 텐데 이 요점에 관해서의 전략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타켓이 되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죠. 그렇죠. 중국 쪽을 겨냥하니까. 관세 부과를 하고 있고요. 지난 트럼프 집권 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국내 철강이라든가 또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세 표명을 하긴 했으나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또 유연하게 적용됐고 유연하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업을 했던 맞아요. 했지 부동산 않습니까? 그래서 업자였죠. 네. 부동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좀 낮아지는 것을 우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친기업적인 성향에서의 내용들을 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내용들이 지난해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하지만 그대로의 상황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에 관해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공약과 실제 집권은 다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관세에 이제 피해 보는 기업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트럼프가 지난 그 집권했을 때 2016년부터 20년까지 주시장 2,000포인트, 그러니까 박스피라고 그래서 박스피. 네.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우리가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장 2,400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나오는 내용대로 그대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또 오늘 이슈와 섹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정말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트럼프 우세론이 계속해서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소식 속에 요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중한 때 1380원대까지 강하게 치솟는 움직임 가져가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1380원 우선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었던 것은 실제로 7월 31일 이후 그러니까 약 2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도 8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깨고 올라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정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업 친화적인 인물이죠. 이 법인세 인하가 대표적인 그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한 보고서 살펴봤더니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법인세 인하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민 정책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행이 되게 된다면 2035년까지 사회 보장 제도가 떠안을 재정 적자는 무려 3천조 원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적자는 채권 발행이 늘어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바로 금리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밤 미증시에서도 바이오, 건설, 리츠, 신재생 쪽에서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장에 따르면 사실 무역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관세 리스크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이런 이슈는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트럼프가 이길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한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당선 확률이 트럼프는 63.9%고요. 해리스는 36%더라고요. 트럼프가 정말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계좌 4곳에서 트럼프 당선에 거액을 베팅한 정황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는 괴리가 크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샘 스토벌이라는 모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모델이냐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대선 직전 3개월간 S&P 500 지수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집권당이 승리를 할 것이고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집권당이 참패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실제로 198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3개월간 한번 살펴봤습니다. S&P 500 지수가 무려 5.2%가량 오른 것.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집권당의 승리 그리고 해리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슈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는 정부 말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야기였죠. 실제로 어제 정부 측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병력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북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병력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은 근거 없는 뻔한 소문이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열심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행위는 불법적 행위이며 그래서 즉각 중단할 것을 우리는 경고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포탄이라든지 살상 무기를 포함한 무기 군수 지원을 검토를 할 것이다.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관련 동향을 지켜보면서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관련주 흐름 살펴봤더니 에이스테크와 한일단조와 같은 종목들은 20%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스페코 역시도 16%대까지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안에서 시세를 가장 잘 유지를 해주는 종목은 에이스테크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국내 테마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음반입니다. 이제는 다들 들어보셨죠? 아파트 신곡이 큰 흥행에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만 보더라도 벌써 8천만 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차주가 되면 빌보드 차트 12위권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속에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또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세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K 콘텐츠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신드롬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정말 크게 올랐잖아요. 대표적으로 예스24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은 다음에 5거래를 연속해서 음봉으로 거래되기도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이야기였는데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 딱 이 기분일까 싶어요. 영풍 정밀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가 끝났다라는 소식 속에 16% 넘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리코 파트너스가 목표 물량을 거의 다 채웠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그리고 공개 매수 종료 하루 전인 이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차 전지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135개 중에 100개 이상의 종목이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찰나에 트럼프까지 우세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강하게 짓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지만 6% 넘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다뤄봐야 할 이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대표님과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사실 어제도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대표님? 저는 윤수일의 아파트를 알고 있고요. 그 옛날 그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으쌰라 으쌰. 저도 그 노래 좋아합니다. 해자되고 있는 아파트는 아직은 못 네. 들어봤습니다. 아, 네. 근데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네요. 엔터주에 또 온기를 불어넣더라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엔터주 어떻게 보세요? 주로 대표님? 앞선 시간에서는 시장에다 큰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떤 전략과 대응으로 내 계좌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짜봐야 될까 지금 일단 시점. 음원 관련주 내에서 꼭 아파트가 히트해서 YG 플러스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판단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들은 성장주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대표적인 성장주가 2차 전지이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이고 IT 플랫폼. IT 플랫폼 내에는 엔터가 들어가고요. 게임이 들어갑니다. 컨텐츠 내에서 음원 관련주가 이제 소속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봇주가 이제 대표적인 네 가지 성장 섹터의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전 단계에서의 순환매거든요. 기존까지는 2차 전지가 한번 시장에서의 상승률을 발현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움직이다든가 하단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나 양 섹터는 한 번의 시세를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세 이전 과정에서의 IT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가 바닥 대비해서 한 20-30% 올라왔어요. 우리 언제 올라왔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꽤 올라왔습니다. 꽤 맞아요. 바닥에서. 네카오가. 네. 그러면서 게임주도 일부 상승의 흐름들이 어제 그제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음원주들이 최근에 발현되는 흐름으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시점에서 그래 YG 플러스가 강하니까 관련된 하부에 있는 음원주를 한번 따라잡아 볼까? 이 판단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순환이라고 말씀했죠. 우리 한 발 빠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맥락으로 한번 접근을 시켜 드려볼게요. 음원 관련주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가 IT 플랫폼 내에서의 세부 카테고리가 엔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이브나 SM이 SM. 움직이니까 음원이 가는 겁니다. 하이브 SM이 여전하게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음원과 다음 컨텐츠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컨텐츠 관련주를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지금 장에서는 접근해야 돼요. 음원보다는 다음에 갈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컨텐츠 관련주 중에는 많은 작은 종목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있죠. 스튜디오 네. 드래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 작은 종목들은 재료가 발현되면서 부각이 되는 가운데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타겟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의 움직임을 진행하는 흐름은 이러한 컨텐츠 관련주 다음 순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로봇이 되겠죠. 로봇까지 가나요? 이게 로봇까지? 로봇의 흐름은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봇의 IPO가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계속 있죠. 진행이 네. 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큰 성장 섹터 내에서의 흐름이 한 번의 순환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로봇까지 진행되게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쉬어가는 흐름들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라든가 지수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런 맥락에서의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원 관련주 YG 플러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음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나는 타겟팅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순서를 미리 선점하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장주 내에서의 순환매가 있는데 네. 일단은 그 출발점을 이제 아파트가 네. 실어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순환이 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엔터에서 음원까지 넘어갔다면 그 다음 타자를 생각을 해서 컨텐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봇까지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IT 플랫폼과 로봇은 다른 섹터입니다. 네, 다르고요. 그쵸, 다르죠. 하이브와 SM이 살아있는 한은 그 하단 카테고리에 하단에 있는 음원. 엔터 내에서 음원 컨텐츠가 컨텐츠 갑니다. 가고. 음원은 네. 어느 정도 움직이는 현상에서 네. 모습이 보여지기 네. 때문에 다음 갈 컨텐츠를 잡아야 되겠죠. 하이브, SM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움직임이 진행된다는 움직여준다면. 관점에서. 네. 그리고 나는 두 발 빠른 진행으로의 접근을 발 하겠다. 빠르게. 로봇을 사야 되겠죠. 로봇을. 네. 그게 성장수 흐름에서의 전환 단계에서 이전되는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한 발 빠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어떤 섹터분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그 섹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다음 순환매 타자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다음에 그러면 뭐가 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정답을 내리기가 힘들어서 엉뚱한 섹터를 이제 공략을 하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의 그 얘기들을 이야기들을 많이 저희가 하다 하게 보니까 되니까 맞아요. 관련한 종목들에 관심도를 많이 가지시는데 주식은 항상 한 발 빠르게 한 발 빠르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종목도 한번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순환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을 잘 타시면 한 발 빠른 투자로의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럼 네. 우리가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 사야죠. 오히려 네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강하게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어필하기는 너무 조금은 시기적으로 빠른 부분이 있지만 가격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내일부터 주가가 턴오버하는 형태로의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오늘 사는 거이겠지만 가격은 들어왔다는 거죠.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오르내리면 반복을 하겠죠. 현 수준에서의 가격대에서. 그리고 나서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대선 이후에 시장이 변화하는데 꼭 대선 이후부터 시장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대선 며칠 전부터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삼성전자 바닥 찍고 움직임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가격권대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죠. 시기는 좀 남아있지만 가격적으로 볼 때는 매력 구간에 들어왔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 메리트를 관심권에 또 봐야 한다라고 대표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로봇 이야기로 다시 좀 넘어가서 내달에도 이제 로봇 IPO 상장 예정들이 좀 있고 저희가 또 로봇 관련한 일정도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대표님의 말처럼 저희가 로봇 관련주들을 집중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탄력들이 언제쯤 조금 나올 것이다라고 보세요. 로봇주의 흐름들이 과거에도 보면 엔젤
로보틱스 상장할 때도 그렇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도 로보틱스도 그렇지만 있었고, 네. 로봇 전체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승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종목이 상장되게 되면 이 분위기가 함께 가는 형태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달 말에 아마 클로봇하고 시메스가 아마 다음 달, 이달 네, 이렇게 네. 예정이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기간차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클로봇이라든가 시메스 같은 종목들이 상장 시점, 상장 전 2, 3일 전부터는 시장에서의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부각되는 진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달 말이면 다음 주 정도가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11월 초 정도 되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정도에서는 로봇주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장에서의 개선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오, 상장 예정일이 10월 28일이다라고 해요. 정말 얼마 남진 않았는데. 다음 주네요. 네, 네, 다음 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한두 개 기업이 그 상장되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후반부터는 관심을 오.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 저는 레인보우가 먼저 움직일 줄 알았는데 두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두산을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관심 있는 로봇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콜로봇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공모가 수요 예측이 역대 최대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로봇에 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클로봇이 하거든요. 로봇 네. 기업에 대해서 네. 솔루션을 다 제공하는 아주 시장에서 핫한 관심도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네. 뭐 두산이나 엔젤처럼 로봇 팔과 연동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솔루션 제공 업체이긴 하지만 관심도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의 분위기가 이전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분위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로봇 IPO 상장 앞두고 이런 흥행성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주가의 탄력 그리고 이 섹터의 탄력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받아봤고요. 그럼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로봇에 관심이 좀 없는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을 잡아보는 것도 우리는 또 한 발 빠르게 갈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2차 전지가 너무 약세이지 않나 이거 어떻게 또 저희가 대응을 해봐야 될까? LG 솔루션이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최근까지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그러긴 보여줬죠. 그랬었죠. 네. 32만 원, 33만 원대 바닥을 거의 한 2, 3주 찍어준 뒤에 44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꽤 올랐던 겁니다. 물론 과거에 빠진 흐름을 기억해 보게 된다면 요만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32만 원, 33만 원, 44만 원. 그러면 주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보통 피보나치 수열에서 0.618, 0.382, 38.2%의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주가 상승하면 상승치의 40%를 조정받으면 저점이 들어온다라는 게 보통 주가를 분석하는 측면에서의 흐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44만 원 고점에서 40%, 그러니까 대략 한 11만 원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40%의 주가 조정을 감안하게 되면 37만 원, 38만 원의 저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의 가격대가 저점권 흐름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은행은 섹터에서도 얘기했고 뭐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굉장한 악재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다. 네. 뭐 이런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풀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가장 큰 후원자가 테슬라죠. 앨런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데 뭐 이런 부분을 꼭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렇네요. 저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주가의 바닥은 이미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늘 어제 최근 내에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바닥을 찍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기존까지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악재로 우리가 활용되었던 게 캐즘입니다. 캐즘. 네. 근데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캐펙스,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설비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3사, 셀 3사 같은 경우에 지난해 올해 약 7조 원에서 10조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설비 투자에 대해서만. 한 해에 1조 원을 버는 기업이 7조에서 10조를 설비 투자에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투자만 해놓고 주문을 받지 못하면 이게 큰 낭패죠. 근데 긍정적인 요인은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테슬라에서 4680,
오창 원통형 공단에 배터리? 있는 공장에 네. 있는 원통형 배터리 주문 들어오고 있고요. 포드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그러면 네. 설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의 캐즘은 어느 정도 해소가 이제 됐다.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흐름이다. 그래서 악재적 요소, 최대 큰 악재적 요소가 이제 잠식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가격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죠. 네. 그리고 숫자로 판단하는 게 주문량과 기사를 보고 판단하는 첫 번째 캐즘에 대한 악재적 요소 해소로 판단해 보고요. 실적 어떻게 될까요? 실적 우리 3분기 실적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제일 먼저 나온 엘리엇 솔루션의 네, 3분기 엘소. 실적을 보면 네. 좋지는 않았지만 네. 2분기 대비해서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하지만 전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볼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분기,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적자폭이 확 줄었고요. 아직 흑자로 가고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기다려야겠지만. 바닥을 네. 찍었다는 거죠. 실적 측면에서 바닥을 찍었다라고 다 판단하는 부분에서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발표들이 계속 나와 있겠지만 대표 형님이 실적 부분에서 바닥 찍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캐즘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우려했던 실적도 바닥은 찍었구나.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의 하락적 측면에서 본다라면 추가 하락이 있기보다는 40% 조정받았고요.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아까 빗대어서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바닥을 타고 돌아가는 과정에서의 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LG엔솔은 또 수주 소식들도 좀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들은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공략하기 위한 전략들을 잡아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볼까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격. 지금 현재 뭐 38만 원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오늘 장중 저점이 뭐 37만 5천 원 전후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저는 뭐 싸게 산다라면 그러니까 주식은 꼭 하락할 때 싸게 사기보다는 바닥권이다 하면 이 가격 근처에서는 노려볼 만합니다. 저는 38만 아랫단이라고 한다라면 노려볼 만한 흐름에서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저점을 찍고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서 1, 2주 사이에서 주가 전환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전 고점 직전 단계까지 1차 목표권으로 두고 42만 원까지 흐름의 개선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할 때의 흐름들, 돌파할지 못할지는 거래량이랄지 주가의 탄력이 될든지 또 그때 외국인이라든지 수주 소재 들어오는 수급.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돌파 가능할 것 같다면 추가 매수라는 네. 거고요. 돌파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익신을 하는 거고요.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뭐 LG 솔루션, 2차전지 대표주에 대한 충분한 활용점으로 대응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 계속 또 프로그램 통해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